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순 세무사예요. 또 1년이 지나서 2020년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교재이긴 한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안에 많은 방대한 예규 판례가 있지만 시간 내서 틈틈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중에서 대중적이고 이슈가 되는 것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강인데요. 우선 교재 중에서 47쪽부터 시작할 건데요. 47쪽은 개정세법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판단되는 거 위주로 갈게요. 48쪽에 번호는 4번째고요.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 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송금 산입입니다. 이제 우리 내국 법인이요. 자, 여기 한국의 갑법인이, 갑 주식회사가 A 이렇게 투자한 법인입니다. 100% 투자한 기업에 우리 투자한 법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직원을 보내놓고 이렇게 을 직원을 보내놓고요. 을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도 주고 여기서도 주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 중에 뭐 500만 원 나간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2분의 1은 그냥 송금 산입해 줄게. 이제 이런 게 규정화됐고요. 만약에 이 을 직원이 전적으로 갑회사 일만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도 업무와 관련된 걸 입증만 하면 원래 100% 인정을 다 하는데 옥신각신 말이 많으니까 최소한 50%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게 법제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에 100%를 투자한 법인에 우리가 그 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나갔을 때이고요. 5번째는 대손금에 대한 송금 산입 범위인데요. 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은 그동안에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올라가서 장기 미수 채권은 그냥 그 처리해도 되는데 그 장기가 꼭 아니어도 30만 원 이하인 소액 채권이고 6개월 지나고 그러면 이제 대손 처리 가능하다. 양가로 2번은요. 중소기업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입니다, 여러분요. 외상 매출금으로서 그 회수할 수 있는 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거, 회수 기일이 2년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해서도 역시 대손 처리할 수 있다. 또 6번째는 대손금 송금 산입이 가능 채권 범위 조정.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요. 2020년도에 새롭게 법인세법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법 개정은 이미 2019년도에 됐지만 시행은 2020 귀속부터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처리가 가능한 것 내용 중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또 민사조정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49쪽 맨 첫째 줄에 보면 2020년 3월 13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는 대손 요건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7번째는 작년에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들어가는 것부터 적용되었었는데요. 이게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융리스 자산들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그 돈을 빌려서 필요한 자산을 사서 이자와 감가상각 이런 비용들이 처리가 될 텐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전부 다 운용리스하고 똑같이 취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세법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회사가 금융리스 자산임에도 운용리스처럼 100% 리스료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은 역시 금융리스처럼 그대로 처리하라. 세무조정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8번째, 소액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담에 대한 완화. 종전에는 수선비로 300만 원까지가 즉시 비용으로 인정됐었는데 이 금액이 6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또 즉시상각 적용 대상 자산에서 금형이 과거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빠졌어요. 빠져서 이제는 꼭 자산으로만, 공구 쪽에 자산으로만 넣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11번째, 접대비에 대한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 2,400만 원인데 2020년도만큼은 3,600만 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수익 금액에 대해서 100억까지가 0.2%였는데 0.3%입니다. 구간별로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자, 또 어느 쪽을 볼까요? 52쪽에 업무용 승용차 송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추가. 그래서 이제 업무 운행 일지 안 써도 되는 그런 차 중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52쪽 가장 하단입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특례 대상, 규제 대상 승용차에 들어가지 않는다. 53쪽의 14번째, 다 아시다시피 소문이 다 났죠. 운행기록부를 안 써도 1,500만 원까지는 다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업무용 승용차 2월 공제 방식의 조정입니다. 종전에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같이 보시면 종전에는 리스차에 대해서 리스료가 800만 원, 이 감가상각 상당액이요. 그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업무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넘어갔다가 10년 차에 되면 임차기간 종료 후 10년 차에 전액 비용 인정했었는데 그 우측에 보면 이제는 10년 차에 비용 인정 이런 건 없다. 그냥 계속 800만 원씩 늘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처분 손실도 800만 원씩 처분 손실이 거액이면 연 800만 원씩 이렇게 비용으로 차츰차츰 인정하다가 처분 후 10년 차에 전액 송금 산입했는데 이 제도도 없어져서 처분 후 800만 원을 계속 끝까지 늘어져서 없어질 때까지 간다라는 거고요. 16번째는 상당히 좀 쓸모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대여가 2020년도가 아니라 2019, 2018 과거 년도에 돈을 빌려간 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 돈의 집행 시기가 꼭 2020년도라 해야 된다. 이런 건 해석에 있지 않아서 과거에 나간 것도 그 인정이자 계산하지는 않을 거는 같은데 이게 명확한 해석이 있는 건 아니라서요. 해석이 있을 때까지는 궁금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해석을 기다리기 전이라면 차라리 종전 가지급금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가지급금으로 다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도 그게 그거라 하더라도 또 형식도 중요하니까 그 중요할 거 그렇게 이제 대치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회수 또는 이제 집행. 자,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는 또 여러분께서 제목을 보시고 조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62쪽에 주택법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연구개발, 인력개발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이 되는데요. 그 연구개발이라는 뜻,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활동은 제외한다. 다음 활동은 그냥 일상적인 연구개발,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제외되는 거는 또 하단에 그 두 번째, 아라비아 숫자 두 번째, 동그라미 1항, 일반적인 관리, 지원 활동, 시장 조사, 판촉, 일상적인 품질 시험 활동, 이런 거는 그 연구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이 정의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항에서 이미 기획된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에 제작하는 활동이었는데 이 금액이 이제 다시 해석된 것은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복사하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그 일반적인 것이다.
연구 개발이 아니다. 기존의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얘네들은 다 일상적인 거라서 연구 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번에 이제 연구 개발 및 세액공제라든가 할 때 여기 그 동그라미 2항과 3항은 좀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인력 개발에 대한 정의,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우리는 인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매출의 기준 시점 명확화.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의 기준 시점이 자산 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자산 총액, 독립성에 대한 그 관계기업 해당할 때 판단할 때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언제냐, 이게 조세 그 규칙에, 시행 규칙에 잘 이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64쪽에서요, 여덟 번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항에 업종 확대에서요, 그 수도업, 환경정화 및 보건업, 회사본부,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들어갔습니다. 전자금융업,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그 다음에 소액 해외 송금업, 얘네들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물류산업, 화물운송업에서 육상, 운송, 항공운송업, 화물터미널 운영업에서 구체적으로 육상, 수상,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그래서 추가 대상 업종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대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69쪽에 19번째서부터는요, 어떤 투자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기한이 연장되거나, 그 다음에 또 세율이 상향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암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조특법 들어갈 때, 거기서 한번 언급을 할 예정이라서, 여기 개정된 내용은 이제 20번,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했다는 거. 중소기업은 2000년도 투자분 10%, 2021년도 10%, 그 이유는 다시 원위치 7%. 이렇게 운영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또 어디로 갈까요? 뒤로 넘어가서요. 72쪽으로 가서 28번에 가면 청년 고용증대세제 추징세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자, 이거는 이미 작년에 우리가 이미 여기 적용 시기에 보면 2020년 2월 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한번 했을 텐데, 이거 나에 가서 보면 그 추징세 계산할 때 청년이 줄어들면 뭐 추징한다 이 규정을 적용받을 때 뭐 입사할 때는 청년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청년이 아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추징 쪽에 가서 규정에 가서 보면 그런 경우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요. 또다시 한번 이제 개정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2월 달에 국회에서 개정한다고 이제 공보가 이미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보도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제 2월 달에 입법을 해서 설사 우리가 청년 고용증대 공제받은 거에 대해서 설사 인원이 줄어도 고용증대, 그러니까 조특법 29조 7입니다. 설사 고용이 줄어들어도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계속 3년을 적용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설사 줄어도 3년
그대로 공제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또 어디로 갈까요? 77쪽에 하단에서도요. 잠깐요. 여기도 그냥 넘어가고요. 어디로 가냐면 81쪽에 56번 번호 신성장 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2월 기간 확대. 기본적인 세액공제 2월은 5년이지만 창업 초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0년,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10년. 자, 이렇게 해서 2020년도에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그 올해 공제 받지 못하면 차기 6월 되는 기간이 확대가 되었다입니다. 자, 58번으로 가서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이 교재를 이게 출판했을 때는 이제 지난 2020년 10월이라서요. 그 이후에 개정된 거가 또 몇 가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이제 또 드립니다. 상가 임대료가 동그라미 2항에 그 임차인이 소상공이기만 하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 확인서를 받아서 그러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겠다. 네, 이런 규정이 이미 있었는데 또다시 연말에 개정이 돼서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6월 말까지, 2021년 6월 말까지다. 이렇게 연장이 됐고요. 기간에 대한 깎아줘야 되는 기간에 연장이 됐고 뿐만 아니라 또 50%는 이미 확정인데 2월 달에 이 50%를 70%로 그 세액공제를 인상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2월 달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쩌면 50%가 아니라 70%로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제 83쪽에 59번 기업 접대비 한시 확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 2,400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3,600까지라는 거. 그 다음에 접대비 그 수익금액의 일정률. 이것도 100억 이하 0.3%에서 0.35%,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020년도만 일단 그렇습니다. 2021년도는 또 이제 또 내년에 사정이 나쁘면 또 어떻게 또 이제 금년도 2021년도의 사정도 나쁘면 또 이제 뭐 또 한시적인 것이 또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2020년도 것은 이와 같이 0.3%로 하면 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에 62번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이 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기 나에 가서 보면 구입처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그 돈을 결제했다면 거기 다에 가서 보면 재화용역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서 결제했다면 그 선결제한 금액의 1%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쪽에 6번째 간주임대료 요율 2.1에서 1.8%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은 또 있지만 본법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92쪽에 가서 92쪽에 25번에 가면 수정신고에 대한 신고가산세 감면이 종전에는 3개의 구간으로 6개월 이내, 또 1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그 구간이 좀 더 세분화돼서 6개로 세분화돼서 한 달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이렇게 짧게 해서 어떤 수정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좀 더 많이 주려고 세분화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어쩌면은 부가세 신고 등 하면서 경험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4쪽에 32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아예 할증 제도가 없어졌다.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건희 회장님의 그 주식에 대한
저기 상속이 얼마인데 할증 때문에 거의 60%가 상속세로 내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뉴스에서 접했을 겁니다. 이제 상속세에 대한 주식에 대한 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 근데 중소기업은 아예 할증 제도를 없앴다. 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94쪽에 로마자 4번에서요. 202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2020년도에 소급 적용하는 거. 지금 현재 개정돼서 2020년도 귀속에 소급 적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투자세액 공제가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쭉 나눠져 있었어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의약품 투자세액 공제,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등등등 이렇게 쭉 나눠져 있었어요. 이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단순화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법 24조를 보면 거기 그쪽에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통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96쪽 하단의 네 번째 2월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종전 10년인데 이제는 15년으로 확대가 됐고요. 97쪽에서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니까 2020 귀속도 여기 들어가죠. 이제 3월 달에 신고할 거니까. 자, 다섯 번째 외국납부세 공제 2월 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2월의 송금 산입 허용. 이제 종전에는요. 다음 5번 외국납부세 공제 2월 공제 기간 확대 미공제 2월액에 대한 송금 산입 허용인데요. 외국납부세 공제가요. 그 한도 때문에 공제를 못 받고 이제 그 향후 5년 동안도 또 지나가 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0년이 가서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못 받은 금액은 그 못 받은 연도에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다음에는 9번째로 갈게요. 통관 대리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 추가. 관세사가 대표적인 통관 대리업이겠죠. 그 관세사에 대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업종이 들어갔습니다. 업종이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시행이 2019년도에 못 받은 것도 경정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급 적용입니다. 자, 관세사는 원래 2018년도까지 물류산업으로 감면을 받았었다가 산업분류 체계가 바뀌면서 2019년부터 못 받았거든요. 2019년도부터 따라서 이것도 이번에 본법에다가 통관대리 서비스업을 넣으면서 운영에 대한 경가부칙에서 소급 적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10번째, 상가임대료는 아직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국회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 50%가 70%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29조의 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총 3개년도를 공제하는데 그 3개년도를 다 공제를 받으려면 종업원 수가 안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는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그냥 유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계속 3년 연속 지원하겠다. 상당히 크죠? 만약에 이제 1,100만 원, 청년 1,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3년이면 3,300인데 인원이 줄어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2강으로다가 우리는 98쪽에 이제 최근 예규 판례를 한번 더 살펴보고 본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